저 사람 모릅니다. 제 아비가 아닙니다. 마당이 얼어붙었다. 금이는 알고 있었다. 저 노인이 누구인지. 그래도 부정했다. 대청마루에서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다. 정말이냐? 만약 저 노인이 내 친정아비라면 너는 오늘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때였다. 무릎을 꿇고 있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억울함도 분노도 없이. 그래, 그리하거라.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먼저 딸의 거짓말에 동조했다. 20년 만에 만난 부녀가 서로를 남이라 부른 그날,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 중 진짜 죄인은 따로 있었다. 야담학교를 찾아 주신 모든 사람은 항상 행복한 일만 챙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모든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아침, 마당에 사람이 많았다. 행랑채 안악들은 빨래를 멈췄고 하인들은 연장을 내려놓았다. 시어머니가 대청에 앉아 있었다. 부채를 들고 있었지만 붙이지 않았다. 조카 며느리가 그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하나 서 있었다. 처음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구걸하러 온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노인이 금이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의 발이 멈췄다. 노인은 허리가 굽어 있었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지도처럼 얽혀 있었다. 얼굴에는 세월이 깊이 패여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멈춰 있었다. 어딘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기다려온 눈빛이었다. 금이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저 노인을 아느냐? 행랑채 안악들의 시선이 금이에게 쏠렸다. 조카 며느리가 부채를 접으며 천천히 금이를 바라봤다. 금이는 손을 등 뒤로 모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숨을 한 번 삼켰다. 저 사람 모릅니다. 부채가 멈췄다. 공기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무거워졌다.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끝까지 부정하겠느냐? 금이의 다리가 흔들렸다. 그래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저 노인은 사흘을 기다렸다. 내 이름을 불렀다. 웅성거림이 번졌다. 조카 며느리가 나섰다. 마님, 며느리 근본을 아는 자가 이 집에 있습니까? 행랑채 안악 하나가 중얼거렸다. 들어올 때 차용증 하나뿐이었다지. 금이의 귀가 달아올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노인이 무릎을 꿇었다. 사흘만 맡긴 아이입니다. 빚을 갚으면 데리러 오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딸을 판 자가 이제 와서 무슨 사흘이냐. 그리고 금이를 보았다. 내 친정아비라면 지금 당장 짐 싸라. 금이의 무릎 뒤가 흔들렸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제 아비 아닙니다. 하인 둘이 노인의 팔을 붙잡았다.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금이를 보았다. 그 눈빛이 문제였다. 원망이 아니라 체념도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눈빛. 오래전부터 각오해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래도 입을 열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노인이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쫓아내려면 저를 쫓아내십시오. 발소리 하나 없었다. 조카 며느리가 즉시 받아쳤다. 보십시오. 딸을 판 자가 이제 와서 정을 운운합니다. 이런 자를 들여놓으면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수군거림이 사방으로 퍼졌다. 행랑채 안악 하나가 중얼거렸다. 들어올 때부터 근본이 수상했다지. 또 다른 안악이 거들었다. 차용증 하나만 들고 온 며느리가 맞긴 한가. 시선이 모두 금이에게 꽂혔다.
금이의 귀가 울렸다. 마당이 좁아지는 것 같았다. 숨이 얕아졌다. 그래도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고개를 들면 안 됐다. 노인의 눈과 마주치면 안 됐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녕 내 아비가 아니냐? 금이의 손이 등 뒤에서 꽉 쥐어졌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통증이 왔다. 그 감각에 집중했다. 다른 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입술을 열었다. 제 아비 아닙니다. 그 순간이었다. 툭! 노인의 품에서 천보자기가 떨어졌다. 하인이 발로 밀어내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직접 몸을 숙였다. 보자기를 펼쳤다. 숨소리도 사라졌다. 낡은 나무빗이었다. 이가 2개 빠져 있었다. 손잡이는 까맣게 달아 있었다. 누군가 오래, 아주 오래 쥐고 다닌 흔적이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머리가 엉키면 울어서요. 그 아이가 머리 엉키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비껴줬습니다. 금이가 소리쳤다. 거짓말입니다. 너무 빨랐다. 마치 먼저 막아야 할 말처럼. 공기가 굳어버렸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렇다면 빛을 들어보이며 물었다. 왜 내 눈이 저 빛을 피하느냐? 잠깐 침묵했다. 바람도 없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12번 왔습니다. 목이 갈라진 소리였다. 문 앞에서 12번 쫓겨났습니다. 금이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12번. 그 숫자가 마당 위에 잠시 떠 있다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다. 짐 싸라. 금이의 무릎 뒤가 꺾일 것 같았다. 조카 며느리가 빠르게 말을 보탰다. 마님의 현명한 결정입니다. 저런 근본 없는 자를 곁에 두면 집안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내 집에 들어온 며느리는 근본이 깨끗해야 합니다. 행랑채가 술렁거렸다. 하인 하나가 도연의 등을 거칠게 밀었다.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딸 판돈으로 배나 불리다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냐. 도연은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서 금이를 보고 있었다. 대문 쪽에서 구경하던 동네 사람 하나가 혀를 찼다. 저런 위인이 다 있나. 딸 팔아먹고 20년 지나 기어 나오다니. 또 다른 목소리가 가세했다. 쫓아내시오. 저런 자는 발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조카 며느리가 그 분위기를 등에 업었다.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도 저리 말하지 않습니까? 금이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짐을 싸야 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도연이 다시 무릎을 꿇었다.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바람도 멎었다. 이 아이 대신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노비로 쓰셔도 됩니다. 이 아이만 내치지 마십시오. 조카 며느리의 표정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다. 딸을 팔고 20년을 모른 척하던 자가 이제 와서 노비를 자처합니다. 저런 자를 어찌 믿겠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만 그 자리에 서서 나무빗을 손에 쥔 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래, 아주 오래. 행랑채 안악들도 숨을 참고 있었다. 누군가 먼저 발을 빼고 싶어도 그 침묵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흘리지 않으려 눈을 위로 향했다. 삼켰다. 시어머니가 나직이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판을 덮었다. 끝난 것도 시작된 것도 아닌 채로 밤이 됐다. 밤이 깊어졌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고 도연이 무릎을 꿇었던 자리에는 흙먼지만 남아 있었다. 금이는 창고에 혼자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마당 너머 안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조카 며느리였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가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금이는 품속에서 나무빗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돌려보낸 것이었다. 손잡이를 뒤집었다. 3개의 홈. 손끝이 멈췄다. 첫 번째 홈은 5살 때였다. 마루에서 넘어지던 날 피가 났다. 아버지가 빗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금이야, 아프냐? 그 목소리가 너무 낮고 다급해서 어린 금이는 아프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다. 두 번째는 어머니 기일이었다. 아버지가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절을 올리던 날 밤. 아무 말 없이 혼자 앉아 무언가를 깎았다. 다음 날 아침 보니 홈이 하나 새로 생겨 있었다. 그리고 3번째 홈. 금이는 거기서 손을 멈췄다. 눈을 감았다. 3번째 홈을 팔 때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을까? 빗을 깎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흘 만이다. 곧 데리러 온다.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금이는 빗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때까지. 그때 창고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촛불을 들고 혼자였다. 아직도 그 빗을 붙들고 있느냐? 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와 한자리에 앉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촛불을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금이의 손 위에 시선을 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낮에 내가 저 노인을 모른다 할 때 금이의 고개가 조금 올라갔다. 내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잠깐 침묵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거짓을 말할 아이가 아니라는 건 내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 아들 유품 장부를 밤새 뒤졌다. 불꽃이 작게 일렁였다. 사흘이라 적혀 있었다. 금이의 숨이 멎었다. 그 이후에 매매 장부는 내 허락이 없다. 누군가 중간에서 가로챘다.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금이의 눈이 흔들렸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낮게 떨어졌다. 조카 며느리 방에서 같은 날 찍힌 인장이 나왔다. 금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촛불이 꺼질 듯 흔들렸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일어났다. 내일 다시 묻겠다. 문이 닫혔다. 금이는 혼자 남았다. 빗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봤다. 3번째 홈. 끌려가던 날 아버지가 새긴 것. 금이는 그 홈 안으로 손끝을 밀어 넣었다. 차가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삭였다. 아버지,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마당에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도연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밤새 그 자리에 있던 얼굴이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았다. 어제의 결정은 보류한다. 조카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금이가 앞으로 나왔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이 노인이 내 아비가 아니라 했지. 마당의 시선이 금이를 짓눌렀다. 조카 며느리가 먼저 나섰다. 마님, 저 노인은 어젯밤 행랑채를 기웃거렸습니다. 도둑일지도 모릅니다. 분위기가 흔들렸다. 그때 행랑채 안악 하나가 나섰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당이 고요해졌다. 어젯밤 물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이가 모른다 해도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됐다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금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조카 며느리가 재빨리 쏘아붙였다. 진짜 아비가 딸을 팔고 20년 만에 나타납니까? 그 말이 금이의 가슴을 찔렀다. 딸을 팔고, 그 단어가 울렸다. 금이는 천천히 품속에서 나무빗을 꺼냈다. 마당의 시선이 모였다. 손잡이를 뒤집었다.
세 개의 홈. 첫 번째는 제 흉터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길. 목이 잠겼다. 세 번째는 잠깐 침묵했다. 도연의 어깨가 떨렸다. 제가 끌려가던 날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시어머니의 눈이 깊어졌다.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차용증을 내밀어라. 조카 며느리의 손이 잠시 멈췄다. 마님, 그건 이미 오래된 문서라. 마님은 단호했다. 지금 단 2글자였다. 그러나 거스를 수 없었다. 장부와 차용증이 마당 한가운데 펼쳐졌다. 시어머니가 종이를 집어들고 인장을 들여다봤다. 붉은 인주 자국. 그 옆에 날짜가 찍혀 있었다. 이 인장은 내 것이다. 잠깐 침묵했다. 이 날짜에 난 산사에 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마당이 술렁였다. 조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가 내 인장을 가져갔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늙은 집사가 앞으로 나섰다. 평생 이 집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님, 그날 아가씨 마님이 서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소리가 났다. 조카 며느리가 외쳤다. 거짓말입니다. 저 늙은 것이 무슨... 그러나 그 목소리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조카 며느리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내 친정 도박 빚을 갚으려고, 내 아들 재산을 빼돌리려고 이 집의 며느리를 몰래 팔아넘기고는 이간질로 20회를 덮으려 했느냐. 조카 며느리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내 집안 며느리를 팔아 가문을 더럽힌 자가 감히 내 눈을 속이려 했느냐. 마당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조카 며느리가 무너져 내렸다. 전 그저 집안을 지키려. 닥쳐라. 모두 주목하라. 시어머니의 음성이 오늘의 결정은 칼처럼 우리 가문의 잘랐다. 명운을 좌우할 것이다. 그때 도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가 팔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다. 굶어 죽는 것보단 낫다 생각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아이가 끌려갈까봐.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냈습니다. 적어도 살아남으라고. 그의 이마가 땅에 닿았다. 2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 없습니다. 금이의 손에 쥔 나무빗이 흔들렸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다. 모두 숨을 죽였다. 내 집안에 들어온 이상 내 며느리는 내가 지킨다. 금이가 고개를 들었다. 저 노인이 죄가 있다면 그건 가난이지. 잠깐 침묵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조카 며느리는 오늘부로 친정으로 돌려보낸다. 노인장, 일어나시오. 도연이 떨며 일어났다. 이 집의 손님으로 머무르시오. 사흘이 아니라 원한다면 더. 금이의 눈물이 터졌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20년이 걸렸다. 도연이 손을 뻗었다. 금이야.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행랑채 안악이 눈가를 훔쳤다. 하인 하나는 돌아서서 소매로 얼굴을 가렸다. 저녁이었다. 마루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도연은 밥을 먹으며 울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다. 금이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아버지, 불렀다. 도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금이는 이제 부끄럽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나무빗을 집어들었다. 세 개의 홈을 천천히 쓸었다. 한참 뒤에 조용히 말했다. 흉터는 지워지지 않는다. 촛불이 흔들렸다. 하지만 덧나게 할 필요도 없다. 금이가 나무빗을 받아들었다. 세 개의 홈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흠이 아닙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흔적입니다. 도연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열렸다.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금이는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다. 작게, 그러나 오래동안. 이번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마당 너머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다가 다시 고요하게 타올랐다. 나무빛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세 개의 홈 위로 빛이 고르게 내려앉았다. 지금까지 야담학교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